네, 여기 컨트롤러에서요. 컨트롤러에서 첫 번째 컨트롤러 메서드가 샘플이라고 하는 문자 샘플 1번, 샘플 1이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JSP를 만들어 주시면 되냐 하면 web inf views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src가 있을 거고요. 메인이 있을 거고 메인 밑에 웹앱이 있을 거고요. 웹앱 밑에 views라고 있을 거예요. home.jsp가 있었던 그 폴더가 있을 거고 그 폴더 밑에서 new JSP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샘플 1번 JSP 파일을 만들어주는 메뉴인데 샘플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리턴을 저렇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finish. 그 템플릿 우리가 만들었던 JSP 템플릿으로 나오죠. 지금부터는 그죠? 아까 그 뭐 home.jsp는 스프링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여서 이렇게 안 들어가 있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div 뭐 이렇게 하고서 h1으로 할까요? h1 네. 제목 h1 이렇게 하고서 샘플 1번 JSP 여기 타이틀은 우리가 프로젝트 EX1번이라고 했죠. EX1번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JSP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그냥 화면에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폴더 밑에서 같은 views라고 하는 같은 폴더 밑에서 또 다른 JSP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샘플 2번이라고 만드시면 돼요. 똑같은 폴더 밑에서 src main, webApp, webinf, views라고 하는 똑같은 폴더 밑에서 샘플 2번이라고 JSP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냥 finish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타이틀은 EX1번 이렇게 하고 H1 이렇게 해서 샘플 여기 한글로 쓸까요? 샘플 2번 JSP는 또 한글로 쓸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네,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죠? 동작하는 방식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작하는 방식만. 자, 다시 메인부터 가볼게요. 테스트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하셔서 엔터를 하시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localhost 8181 ex1번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하시면 헬로 월드가 보이고 현재 시간이 보이고요. 오셈 그리고 샘플 1번, 샘플 2번이 보입니다. 이게 보였었던 이유는 패키지 중에서 자바와 관련된 패키지들 중에서 클래스가 딱 2개가 있어요. 클래스가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와 샘플 컨트롤러라고 하는 2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있었고 이 클래스가 컨트롤러입니다 라고 어노테이션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선언 때문에 프론트 컨트롤러인 스프링에서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가 컨트롤러다라고 매핑을 하게 되고요. 등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다라고 등록을 하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서 이거는 메서드죠. 메서드에서 요청에 대한 매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요청이냐면 컨텍스트 루트로 들어오는 get 메서드만 처리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얘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메서드에서
뭐 로그 출력하는 부분은 별다른 거 없고요. 현재 시간 정보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시간을 그 문자열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문자열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 문자열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고 그 문자열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시간 데이터를 포맷, 문자열 스트링 형식으로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모델에다가 실었어요.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를 했죠. 이때 모델은 누가 여기다가 모델 객체를 넣어주냐 하면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녀석이 이 모델 객체에 값을 넣어줘요. 생성된 모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다 모델을 넣어주느냐?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누가 부른다? 요청을 분석해서 이 요청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 매핑까지 갔다 오는 거긴 하는데, 그러니까 프론트 컨트롤러가 이 요청을 보고서 홈을 불러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을 불러줄 때,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불러줄 때 홈이 선언을 했거든요. 나를 부르려면 모델을 넣어라.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은 어쩔 수 없어요. 홈을 부르면서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홈은 모델에다가 2개의 문자열을 실었어요. 2개의 문자열을 싣고 홈을 리턴했어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자 이제 이 결과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갔겠죠. 디스패처 서블릿은 home.jsp를 찾는 거예요. home.jsp를 찾아서 home.jsp에서 여기 서버 타임,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EL이 있을 거예요. 어트리뷰트 이름을 잘 보시면 home.jsp에서 여기에 유저네임 그리고 여기에 서버 타임 문자열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까지 전달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죠?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리퀘스트, 그 다음 디스패처 서블릿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 모델을 줬고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채운 거는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채웠고 그 다음에 걔가 리턴을 하니까 그 리턴된 문자열을 보고서 home.jsp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실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여기를 클릭할 차례예요. 클릭했죠?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보이죠?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어떤 요청을 보낸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샘플 1이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죠? 샘플 1이라고 하는 요청을 딱 보냈으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이 하는 일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들을 다 뒤지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샘플 1이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를 하고 샘플 1 겟 방식을 도대체 누가 처리를 하는 건지 다 뒤지는 거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노테이션을 보면 알 수 있다예요. 어노테이션을.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자바 파일에는 그게 없어요.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자바에는 그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샘플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네? 이걸 디스패처 서블릿이 아는 거예요. 나는 컨트롤러야 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 이 녀석도 컨트롤러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리고 밑에 메서드들을 보는 거예요. 메서드들을 봤더니 여기 마침 샘플 1이라고 하는 요청의 겟 방식만을 처리해주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 메서드를 불러주는데 얘는 메서드가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선언을 안 했어요. 디스패처 서블릿 입장에서는
땡큐 감사하죠. 아무것도 전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메서드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메서드가 여기 뭐 로그 출력하는 거는 당연한 거, 이건 그냥 로그만 출력한 거고요. 콘솔 창에 보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콘솔 창에 보이는 거고요. 메서드가 샘플 1이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한 거예요. 문자열을 리턴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문자열을 리턴하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은 여기다가 뭘 붙인다? 여기다 .jsp를 붙인다. 그죠? 그리고 앞에다 뭘 붙인다? web inf 이거를 붙인다. 그럼 JSP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JSP 파일 이거였었죠. 샘플 1번 JSP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클라이언트한테까지 리스판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인 거죠. 클라이언트는 얘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백으로 가면 두 번째예요. 여기 두 번째 메뉴가 있는데 이제 얘를 다시 클릭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샘플 2번 JSP 이렇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요청을 서버로 보냈어요. 샘플 2라고 하는 새로운 요청을 보냈어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겟방식이에요. 겟방식으로 샘플 2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이 누구한테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위임해야 되지? 또 막 뒤져보는 거죠. 샘플 2라고 하는 요청, 겟방식의 요청을 누구한테 위임할까? 누구한테 처리하라고 할까? 뒤져보다 보니까 컨트롤러 중에서 그런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서드를 불렀어요. 여기서도 이 메서드는 자기가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넣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그냥 이름만 딱 하고 불러요. 자, 그런데 얘가 리턴하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 메서드가 리턴하는 게 없어요. 리턴하는 게 없는 경우 디스패처 서블릿은 JSP를 요청 URL을 가지고서 JSP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청 이름을 가지고서 JSP 이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약에 JSP 이름을 요청 이름과 동일하게 할 때에는 굳이 리턴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리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요청의 이름과 동일하게 JSP 파일만 web inf 밑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청 한 개씩마다 클래스 따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다가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렇게 선언하면서 메서드를 만들었죠. 항상 문자열 리턴하라고 만들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메서드가 문자열 리턴하면 이 문자열로 JSP 찾을게 약속되어 있고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 그러면 리퀘스트 URL로 JSP를 찾을게 하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파일의 이름만 확장자 다 빼고 그 다음에 폴더 다 빼고 파일의 이름만 리턴해도 되고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이 만약에 요청의 이름과 똑같다면 굳이 리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void라고만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로그 출력하는 문장을 빼버리면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정말 다른 클래스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퍼블릭이라고 선언하시면 마우스 어디 갔지? 네. 다른 클래스가 호출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되고
메서드 이름 있으면 되고 매핑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인 거예요. 보이드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리퀘스트가 JSP까지 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쉽죠? 시간이 되게 많이 단축되겠죠. 컨트롤러 클래스 만들고 맵에다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리턴해주고 이런 코드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오로지 딱 이렇게 하나만 딱 만들어버리면 끝이니까. 지금은 제가 이거를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는데 굳이 사실은 클래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아까 홈 컨트롤러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메서드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셔도 충분했던 거예요. 그냥 클래스 하나에다가 메서드를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딱 2개만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메서드 필요한 만큼 메서드를 만들면서 각각의 메서드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 리퀘스트 매핑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디스패처와 서블릿이 알아서 찾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프레임워크인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코드 정말 며칠 안 썼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다 구성이 됐죠, 저희가. 자, 여기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포조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반 자바 클래스를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의 역할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처리하는 게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컴포넌트로 생성하도록 선언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앞에 어노테이션은 뺄까요? 누가 생성하는 거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포조를 이렇게 심플한 클래스를 컨트롤러 컴포넌트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 어떤 구성 요소죠.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포넌트에는 컨트롤러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DAO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컴포넌트예요. 그 중에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선언해주는 어노테이션이 바로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컨트롤러라고만 붙여버리면,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XML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클래스 이름 앞에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서블릿 컨텍스트에는 어노테이션 붙어있는 클래스들이 있어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XML을 보면서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녀석들은 컴포넌트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든 녀석들을 이제 다 뒤지는 거예요. 포조들을 다 뒤지면서 얘네들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이런 어노테이션 붙어있는 클래스들을 컨트롤러로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얘네들 클래스를 먼저 뒤지는 거예요. 얘네들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뒤지는 거예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려면 아까 XML 파일이 뭐가 있었냐면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 있었죠. XML 파일에
파일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들을 검색하는 태그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컴포넌트. 그러니까 클래스의 이름 앞에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만 붙여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블릿 context.xml 파일에 어노테이션 붙어 있는 녀석들을 관리해 라고 그 태그가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실제로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네들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 컨트롤러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 만들잖아요. 서비스 만들면 그때 위에다가 서비스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DAO라고 만들잖아요. DAO가 뭐였더라? 리파지토리였나? 그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붙여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서비스라고 어노테이션이 있죠. 서비스라고 어노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라고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앞에 컨트롤러라고 붙여주면 컨트롤러 클래스, 서비스라고 붙여주면 서비스 클래스,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라고 붙여주면 DAO 클래스. 스프링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왜 편리해지냐면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나 DAO 만들 때요. 싱글턴으로 안 만들어도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자를 한 번밖에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가 싱글턴이 아니더라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자를 한 번밖에 안 부르기 때문에 웹서버 안에서 싱글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코드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었잖아요. 그죠? 프라이빗 스태틱 파이널 변수 선언하고 프라이빗 생성자 만들고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 만들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코드였단 말이에요. 그 코드가 싹 사라져요. 이따 나중에 다음 주에 되시면 그런 거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포조라고 하는 개념 스프링의 큰 특징이 뭐냐면 스프링은 영어로 쓰고 프레임워크는 또 한글로 쓰고 있네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포조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도 없는 일반적인 클래스를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서비스로 사용하고 DAO로 사용하고 포조가 컨트롤러 클래스, 서블릿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될 수가 있고 포조가 일반적인 간단한 클래스가 서비스 클래스로 활용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간단한 클래스가 DAO로 동작할 수 있고 일반적인 간단한 클래스가 컨트롤러, 서블릿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클래스를 설계를 하고 필요한 멤버 변수들 자유롭게 선언하시면 되고 메서드를 만들 때에도 리턴 타입, 파라미터 타입, 메서드 이름 다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개발자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특징이 개발자의 그런 특징을 굉장히 높여주는, 자유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특징입니다.
포조 약자 잘 알아두세요. plain old java 오브젝트. 포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포코. 그럼 C만 바뀌었으니까 C는 언어 이름이겠죠. 예, C 오브젝트. 예,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언어. 거기서도 똑같이 plain old C 오브젝트라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마다 다 비슷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 자 이런 특징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턴 타입 보겠습니다. 두 개의 메서드가 동일하게 컨트롤러 메서드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요청 URL과 요청 메서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잘 동작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문자열을 리턴하든 리턴하지 않든 JSP를 잘 찾고 있어요. 잘 찾고 있어요. 자, 그 이유. 다 말로 다 설명을 드린 거긴 한데 뷰 리졸버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어디에서 있었던 걸까요? 뷰 리졸버 서블릿 컨텍스트.xml 서블릿 컨텍스트.xml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하는 환경 설정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하는 환경 설정 디스패처 서블릿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요청을 누가 처리할 것이냐 JSP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청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JSP를 찾아갈 때는 뷰 리졸버가 찾아줄 거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있으면 JSP를 찾아서 리퀘스트를 포워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주석에서 쓴 뷰 리졸버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뷰 리졸버가 다시 얘기하면 JSP 파일을 찾는 방법. 첫 번째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하면 이 경우죠. 컨트롤러 클래스가 문자열을 리턴하면 리턴하는 문자열로 JSP 파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JSP라고 확장자 붙여주고 앞쪽에다가 그 폴더 경로를 붙여서 JSP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처럼 컨트롤러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면 보이드란 얘기죠. 그렇죠? 보이드이면 요청 주소 이게 리퀘스트 URL 요청 주소로 JSP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청 주소에다가 그 확장자 JSP를 붙이고요. 요청 주소 앞에다가 폴더 이름 붙여서 JSP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JSP 이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소를 매핑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다시 home.jsp 홈.jsp에다가 링크 두 개를 더 추가를 할게요.
li, li, 그다음에 자, 여기에는 주소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제가 보드 메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게시판 메인 가기, 게시판 메인 페이지. 실제로 DB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저기로 가느냐, 요것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메뉴를 하나 더 만들죠. 자, 여기도 앵커 태그. 자, 여기에는 요청 주소를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앞에는 보드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인서트. 그래서 여기서는 색을 작성. 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서드가 두 개 있으면 돼요. 물론 이 두 개의 요청 URL을 하나의 메서드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메서드에서 메서드 두 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메인이든 인설트든 시작하는 주소가 보드란 말이에요. 시작하는 주소가 보드.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지, 편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컨트롤러도 URL은 어떤 URL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어떤 URL을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었었던 컨트롤러도 있죠. 샘플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러 클래스가 어떤 URL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메서드들이 나는 샘플 1번을 처리할 거야, 나는 샘플 2번을 처리할 거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러 하나만 더 만들게요. new 하시고요. 그냥 일반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일반 클래스. 뭐 서블릿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보드로 시작하니까 보드 컨트롤러라고 만들어 볼게요. 보드 컨트롤러라고. 자, 여기서도 성적받는 클래스 필요 없고 구현해야 될 인터페이스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 이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를 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포조를 하나 만들고 필요한 거는 뭐예요? 얘는 컨트롤러다 라고 쓰는 거예요. 컨트롤러다.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자동 완성하세요. 이거 저기 임포트도 돼야 됩니다. 어노테이션 이름도 임포트를 하셔야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로그 출력하기 위해서 private static final 로거 타입으로 컨트롤 스페이스 org slf4j 로거를 생성할 때는 로거 팩토리를 이용해요.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는 뭔가 만들어주는 클래스예요. 앞에 있는 객체가 인터페이스이면 그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팩토리 클래스.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이 많아요. 그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이거나 추상 클래스인 경우에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추상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준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팩토리 공장 메서드, 공장 클래스. 공장이 뭐냐?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은 모양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곳이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팩토리 클래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구현해서 객체까지 생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예, 그런 게 팩토리 클래스고요. 거기에는 보통 보면 개수로 시작하는 게터 메소드가 다 있어요. 게터 메소드. 여기에는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 이름 보드 컨트롤러 점 클래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이제 로그를 출력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메서드는 두 개의 메서드가 필요해요. 보드 메인을 처리하는 메서드와 보드 인서트를 처리하는 메서드가 필요해요. 자, 일단 메서드를 그냥 먼저 만들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면 돼요. 퍼블릭. 왜 퍼블릭이에요? 이거 누가 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누가 호출하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이 호출하는 거고 리턴 타입 없어도 돼요. 알아서 찾아주니까.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여기 메서드 이름 보드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보드 메인.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걸로 끝이에요. 끝. 컨트롤러 이걸로 끝이에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매핑을 해줘야 되죠. 무슨 매핑? 리퀘스트 매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value가 무슨 URL을 처리할 거냐. 자, 아까 우리가 JSP에서 URL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드 메인, 보드 인서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드 메인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방식이겠죠. 네. 메서드겠죠. 메서드일 거예요. 메서드. 그다음에 여기는 request method.get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가게 될지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드 인서트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보드 인서트니까 똑같은 클래스에서 일단 메서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public 보드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보드 인서트 이렇게 만드는 거죠. 메서드만 있으면 디스패처는 얘를 못 찾아요. 그죠? 네, 어떤 URL일 때 얘를 호출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request mapping 그 다음에 value 속성에다가 보드 insert 그리고 메서드 속성에다가 request metho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메서드가 정말로 호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로거를 이용해서 로그를 출력하시면 돼요. 이것도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로거.info 메시지를 쓰시면 되죠. 메서드 이름만 쓸게요. 보드에 메인이 호출됐다. 이렇게 로그만 출력해 보고요. 여기서도 로거.info 여기는 보드에 인설트가 호출됐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만든 거죠. 얘는 보드의 메인, 얘는 보드에 인서트 처리하겠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 앞에 루트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루트는. 앞에 루트가 있는 거는 로컬호스트 주소기 네. HTTP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그다음에 포트 번호가 여기에 포트 번호가 있겠죠. 포트 번호 있고 EX 1번의 슬래시. 이 슬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절대 경로가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컨텍스트 패스트 뒤쪽에 여기가 절대 경로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경로를. EX 1번 그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 클래스가 등록이 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다시 한번 시작해 줄 필요가 있고요. 시작해 줄 필요가 있고 클래스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버가 시작이 될 때 얘는 등록이 돼요. 서버가 시작이 될 때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등록이 되고요. 이런 메서드들도 각각 매핑돼서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고 자 이제 보면 메인에서부터 다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메인에서부터 이제 두 개가 생겼죠. 그죠? 게시판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요청이 서버로 전달이 됐나요? 요청이 서버로 전달이 됐어요. EX 1번 밑에서 보드 메인 이렇게 갔으니까. 그죠? 맞죠? 자, JSP 보세요. JSP 어떻게 찾았죠? 제가 리턴 안 했잖아요. 리턴 안 했죠? 리턴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접두사는 어디까지예요? views까지가 접두사였죠. views까지가 접수. 그 다음에 JSP가 전미사였죠. 여기 보드 메인 이게 어떻게 했어요? 보드 메인 그대로 이렇게 붙지 않았어요? 그죠? 파일 이름이. 그러면 앞에 슬래시 있는 거는 뭘까요? 슬래시 있는 거는. 이 앞에 보드는 뭐가 될까요? 보드는. 파일 이름에 슬래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파일 이름에 슬래시 들어갈 수 없고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얘는 폴더. 웹 뷰즈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보드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폴더 밑에다가 뭐라고 만들어라? main.jsp라고 만들어라라는 뜻이에요. 요청 주소가 보드 메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보드까지는 뭐라고 생각한다? 폴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쪽에 메인이 뭐다? 뒤쪽에 있는 메인이 파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 슬래시가 무엇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폴더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색을 작성 볼까요? 색을 작성? 똑같아요. 보드 인서트라고 보냈죠. 보드 인서트 JSP가 생겨요. views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드라고 하는 하위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에 insert.jsp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4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페이지들이 잘 열리게 되는 거예요. 로그들을 보시면 밑에 로그를 보시면은요. 예, 보드 컨트롤러의 보드 메인 잘 호출됐고요. 보드 컨트롤러의 보드 인서트 잘 호출됐어요. 우리가 클릭했을 때. 클릭할 때마다 얘네들이 로그가 찍히는 겁니다. 찍히는 거고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 안 하잖아요.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하니까 얘가 파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다가 뒤에다 JSP가 붙는 거예요. 근데 얘는 슬래시가 있으니까 폴더 이름이 되는 거죠. 폴더 이름. 되셨죠? 그러면 화면에 보여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뷰즈가 있죠. 뷰즈. 그렇죠? 그 뷰즈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시고 뭘 만들어요? 폴더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폴더를. 폴더 이름을 보드라고 만드는 거예요. 보드라고.
뷰즈라고 웹 inf 뷰즈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보드라고 폴더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폴더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보드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JSP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 JSP는 메인. 웹 inf 뷰즈 보드 밑에다가 메인 만드시면 되고,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타이틀 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H1만 넣을게요. 게시판 메인 페이지. 테스트만 해보면 되니까. 테스트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보드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게. JSP. 똑같은 폴더 밑에다가 이번에는 인설트라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폴더 밑에다가 인설트라고 JSP 만드시면 돼요. 피니시, 그리고 뭐 타이틀 EX 1번, 그리고 H1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는 색을 작성 페이지. 이제 전부 404 없이 전부 다 동작할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면 게시판 메인 페이지 잘 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색을 작성 페이지 잘 보이죠? 네. 뭐 나머지는 그 안에 UI도 채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작하는 방식이 보드 컨트롤러 볼게요. 어때요? 정말 개방식 처리하는 메서드는 우리가 로그만 출력하지 않았다면 클래스에다가 컨트롤러라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메서드 아무렇게나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붙여주고 보이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URL 주소와 요청 방식만 잘 매핑 시켜주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 그 리퀘스트가 가고 단순하게 뷰만 보여주기 위해서 포워드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나갔던 JSP에서 리스폰스가 나갔던 그 구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클래스 보면은요, 정말 컨트롤러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단순하게 JSP로만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서드 호출하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죠. 5번 프로젝트 다시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보드 컨트롤러에 자 보드 인서트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아마. 보드 인서트 같은 경우에 갯방식 처리하는 메서드 볼까요? 갯방식 처리하는 메서드 보면 리퀘스트 이거 인설트 맞나요? 인설트 맞네. 색을 작성인데 이거는 포스트. 겟. 그죠? 갯방식 처리하는 메서드 보면 정말 JSP로 넘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리퀘스트 선언하고 리스폰스 선언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럴 필요가 스프링에서는 지금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JSP로만 넘어갈 거면 그리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필요 없으면 변수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조를 사용하는 장점이에요.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서 메서드의 파라미터가 딱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없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반드시 스트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이게 포조의 장점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나 자유분방하게 만들고 단지 세팅만 해줬을 뿐인데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면 경로 이름이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이 되는구나.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경로 만들어주고 폴더 만들어주고 그 JSP 파일을 그 요청 이름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컨트롤러 클래스를 보드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게시판과 관련된 모든 요청들을 그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전부 다 이 하나의 클래스에다가 모든 메서드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겠죠. 아마도. 그리고 게시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은 모든 메서드가 전부 다 보드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서드가 다 보드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면 리퀘스트 매핑 자체를 클래스에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을 하나의 클래스에 어노테이션을 2개 이상을 줘도 돼요. 나는 컨트롤러다. 나는 리퀘스트가 매핑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어노테이션을 줘도 되고요. 그럼 여기다 밸류에다가 보드까지만 쓰는 거예요. 보드까지만.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순간 보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들은 요청이 반드시 보드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얘는 앞에 보드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메서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제가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리퀘스트 매핑은 밸류 속성을 메인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드 뒤에 메인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얘가 찾게 되는 JSP도 main.jsp를 찾게 되는 거고 main.jsp를 보드라고 하는 폴더에서 main.jsp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메서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equest ge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메인이 아니라 insert. 동작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주소로 시작하는 메서드들만 쭉 모으고 싶을 때 그러면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보드는 보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에다가 다 모아버리고 유저는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에다가 다 모아버리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상품 구매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면 상품 구매라고 하는 컨트롤러에다가 메서드들을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URL로 시작하는 다른 요청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모아서 필요한 메서드를 개수만큼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클래스의 개수가 확 줄어들겠죠. 우리가 그 JSP에서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클래스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 메서드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얘네들을 파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굳이 스트링을 리턴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보드 폴더 밑에 main.jsp, 보드 폴더 밑에 insert.js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아마 메서드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웹서버가 다시 시작을 했을 거고 해보시면 샘플 1번, 샘플 2번,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 색을 작성 다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호출됐죠. 샘플 컨트롤러에서 테스트 1, 2번, 보드 컨트롤러에서 메인과 인서트 순서대로 호출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만 더 할까요?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컨트롤러에서 그 URL 매핑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에서 매핑하는 거 파라미터를 우리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어요. 그죠? 네. 스트링을 리턴해도 되고 보이드를 리턴해도 되고 스트링이든 보이드든 디스패처 서블릿이 JSP를 잘 찾는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파라미터를 뭐를 선언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뭔가 입력창 하나를 만들고요. 입력창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입력창에서 전달되어진 그 값들을 JSP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JSP에서 home.jsp에서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에러 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다 잘 동작하죠? 뭐 메서드 만드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그쵸? 네. 우리 어차피 색을 작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색을 작성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거 만들지 말고요. 굳이 만들지 말고 새로 URL 만들지 말고요. 색을 작성이 insert.jsp죠. 여기다가 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폼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속성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냥 되게 무미건조하게 만들게요. 무미건조하게. 얘를 일단은 메서드는 포스트로 보낼게요. 포스트. 요청 URL을 액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원래 이 get 방식이 호출됐던 그 요청 주소 그거랑 똑같아요. 액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원래 여기로 온 게 인설트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리퀘스트 서브밋 버튼을 누를 때에도 요청 주소가 어디로 막 그대로 인설트예요. 액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서드만 get 방식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주소를 사용할 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문자열하고요 숫자하고 두 개만 한번 넣어볼게요. 색을 작성해서 뭐 글 번호를 우리가 입력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 번호 한번 입력해 보죠. input type 넘버를 주면 되겠죠. 넘버 주고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보드 BNO라고만 하죠. 보드 넘버 플레이스홀더를 줄게요. 플레이스홀더 글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넘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문자열 하나 입력할게요. 문자열을 입력하시려면 타입은 텍스트 이름 있으면 되죠. 타이틀 이렇게 하려면 되잖아요. 그죠? 힌트는 글 뭐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만. 그리고 B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이 있어야 돼요. input type submit 버튼. 그리고 여기는 value죠. 그 타입 안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value고 작성 완료 이렇게 할까요? 작성 완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색을 작성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자, 그러면 테스트는 어디서부터 해볼? 얘는 클래스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게시판 메인 새로 고침 게시판 메인 페이지 아니죠. 게시판 메인이 아니라 색을 작성이죠. 죄송합니다. 색을 작성. 네.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자, 주소 잘 보세요. 주소 잘 보시면 보드 인설트고요. 보드 인설트고 그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아니면 입력이 안 돼요. 숫자가 아니면 입력이 안 되고 글 제목은 입력이 돼요. 되죠? 자, 작성 완료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메서드. 자, 이거 우리 한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몇 번 봤죠? 예. 이게 뭐냐면 주소 보세요. 분명히 보드에 인설트라고 하는 URL을 처리하는 메서드는 있지만 그게 무슨 방식만 get이라고 하는 방식만 요청을 처리하지 포스트라고 하는 방식은 처리하는 메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URL은 매핑되어 있지만 그 URL에 포스트 메서드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디에다 만들면 돼요? 보드에 인설트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보드로 시작했고 인설트고 get 방식이 아닌 포스트 방식을 매핑시켜주는 메서드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밑에다 그냥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public 여기서는 스트링을 리턴할게요. 스트링을 리턴하고 왜냐하면 보이드로 해버리면 또 JSP가 뭘 찾을까요? insert.jsp를 찾아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페이지가 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열을 리턴하겠다 하고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JSP를 새로 찾기. 그 다음에 보드, 인설트, 포스트 이렇게 할까요? 포스트 방식이니까. 네, 그 다음에 에러 없게끔 하려면 문자열 하나만 리턴해주면 에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매핑 시켜주시면 돼요. request mapping. 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로그가 계속 올라오죠. 이거 서버 제시하는 거. 자, 여기 value는 똑같이 인설트죠. 바뀌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인설트고. 자, 여기서 메서드를 선택하면 돼요. request method 점 여기서 찾으면 되죠. post. 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insert, result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디서 파일을 찾는 걸까요? 보드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insert, result.jsp를 찾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따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문제는 포스트 방식을 처리하려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이 메서드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폼에서 보내준 넘버하고 BNO하고 타이틀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DB에 보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리퀘스트에 있는 BNO와 타이틀을 읽으려면 get 파라미터. get 파라미터를 하려면 그 클래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리퀘스트. 근데 여기 리퀘스트 없네요? 선언하면 돼요. 선언하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퀘스트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잠깐, HTTP가 2번 들어갔군요. 네. 나는 포스트를 처리하려면 리퀘스트가 필요해.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t, BNO. 모든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전부 다 스트링이에요. 그죠? 그래서 integer.parse int가 필요해요. 여기에 뭘 한다? request.get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에다 이름을 주면 되죠.
문자열로 이름을 주면 돼. 여기 이름 뭘까요? 여기 이름은 비에노죠. 비에노. 왜? 여기서 뭐라고 했으니까? 비에노라고 했으니까. 그죠? 인풋에서 비에노라고 보냈기 때문에 개 파라미터를 할 때에도 비에노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타이틀. 그럼 스트링 타이틀. 얘는 인티저 점 퍼센트가 필요 없죠.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여기는 타이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만 볼게요. 이것만 로그 찍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끝난 다음에 로그 찍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거.info 문자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자열은 지금 무슨 메서드가 호출되냐면 보드, 인서트, 포스트가 호출이 됐고 호출이 될 때 비에노가 얼마인지 읽어야 되고 타이틀이 얼마인지 읽어야 돼요. 이 자리에다가 비에노 타이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 뭐랑 비슷하죠? 우리 저기 SQL 문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어 있는 거 만들어 놓고 채우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 로고.info가 여기가 화면에 출력할 그 문자열 템플릿. 근데 이 로고.info는 %s, %d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중괄호 자리에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중괄호에 두 번째 아규먼트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뭐 JSP는 안 만들었으니까 JSP는 못 찾겠지만 로그를 보면 어떤 값들이 왔는지는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메인에서 색을 작성 들어갔죠? 색을 작성은 보드 컨트롤러, 보드 인서트, 갯방식 바로 위쪽에 있는 얘가 호출이 돼서 지금 JSP가 보이고요. 글번호 입력하고 일단 영어로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자, 여기는 404는 당연해요. 주소는 그대로 인서트. 죄송합니다. 뷰즈 밑에서 찾는군요. 뷰즈 밑에서 리절트를 찾는군요. 인서트 리절트.jsp를 찾습니다. JSP가 없기 때문에 지금 404가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보낸 값들을 제대로 읽었느냐예요. 잘 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필요 없는 컨트롤러 메서드는 파라미터 선언하지 않고 리퀘스트가 필요한 컨트롤러는 리퀘스트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코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값들을 제대로 잘 읽었고 여기는 지금 JSP, 어떤 JSP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웹 INF views 밑에 insert result.jsp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리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두사는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아까 서블릿 컨텍스트를 보면 접두사는 views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views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전미사는 이거죠. 그래서 리턴한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요. 만약에 보드 밑으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를 보드라고 써주면 돼요. 폴더를. 보드라고 써주고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에 접두사 밑에 보드가 더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인설트가 그냥 인설트가 아니라 위쪽에 있는 이 보드까지 합쳐져서 보드 인설트 JSP가 되는 거고
그 문자열을 리턴할 때는 이 문자열 자체가 그냥 여기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편해요? 편해요? 더 편하게 해드릴까요?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주석이 이렇게 잘 안 되지? 이클립스가 주석 기능이 사라져 버렸네. 컨트롤 스페이스가 안 먹네.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제 컴퓨터에 컨트롤 키가 안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일단은 이 두 개의 코드가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int, piano, string, 타이틀. 자, 이거 정말 컨트롤러 메서드가요. 디스패처 서블릿아 나를 호출할 때에는 int하고 string 넘겨줘 라고 하는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죠.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로그에 찍히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로그에 찍히는 모습을 보시면. 자, 다시 색을 작성 페이지 가시고요. 색을 작성 페이지 가시고 숫자 넣고 그 다음에 제목 넣은 다음에 작성 완료 해보세요. 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당연해요. 이제는 보드 밑에 insert JSP 못 찾겠다고 하죠. 자, 로그가 중요한 거예요. 로그 어때요? 클라이언트에서 넘겨준 비에노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넘겨준 타이틀이 그냥 넘어왔죠. request.get 파라미터를 누가 한 걸까요? request.get 파라미터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직접 해서 그 값을 여기다 넘겨준 거예요. 자, 우리가 코딩할 게 엄청 줄어들죠. 그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검색어 입력하는 부분, 로그인하는 부분, 글을 작성하는 부분, 댓글 작성하는 부분 등등등등등 컨트롤러가 뷰에서 넘겨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럴 때마다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request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니까 request.get 파라미터, request.get 파라미터. 만약에 폼 안에 10개가 있었으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10개를 불러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그 name 똑같이 맞춰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어디 갔지? 보드 컨트롤러. 네. 여기 이름만 변수 이름을 request.get 파라미터에 필요한 이름으로 변수 이름만 잘 맞춰서 그리고 얘가 int 타입이고 얘가 string 타입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input 타입 넘버를 int에다 넣어주고 input 타입 텍스트를 string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코드들이 너무나 많은 코드들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코드들이 있는데 그 반복적으로 했던 코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을 쓰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뷰를 찾기도 되게 쉬워지고 XML은 되게 많아졌는데 XML 파일은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 세팅이 일단 끝나고 나면 뷰를 찾는 게 쉬워지고 그 다음에 request.get 파라미터 하는 게 쉬워지고 개발자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될까요? SQL 문장 어떻게 만들지? SQL 문장 어떻게 실행할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거기에만.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컨트롤러 부분이 JSP를 사용할 서블릿을 사용할 때와 스프링을 사용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스트링 타이틀 성같이 이렇게 팔은 성은 따로 안 해도 돼요. 한글 입력하면 아마 한글 깨져 보일걸요? 깨져 보이죠? 예. 그럼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이 필요해요. 그거 하니까 또 타이틀치나 뭐 엑셉션 그러면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리퀘스트를 선언하고 여기다 리퀘스트를 선언하고 get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request.set set 캐릭터 인코딩 그걸 먼저 해주면 되는데 우리 어제 배운 게 뭐예요? 필터. 모든 리퀘스트에다 인코딩 적용해버리겠다 필터 있잖아요. 스프링에 필터가 있어요. 스프링에 필터가 있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web.xml에서 여기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필터 있으면 필터 설정해라. 여기다가 인코딩 필터 설정할 거예요.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필터를 여기다 등록만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 셋 캐릭터 인코딩 한글 걱정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URL에 EX1번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form.xml을 보세요. form.xml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가 뭐예요? EX1번이에요. EX1번. 얘가 그 컨텍스트 루트예요. 컨텍스트 루트. 아티팩트 아이디가 컨텍스트 루트가 됩니다. 요거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답변 드렸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뭐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 하신 것들 정리하시고